안녕하세요. 촌철승부사 가족 여러분. 잘들 지내셨나요? 주식 유튜버 최초로 시도한 TQQQ 소설에 대한 반응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편의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으면 후편을 올리겠다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제 조회수가 1만 회를 넘어서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직 9,700회로 못 넘었네요.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냥 후편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전편을 안 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나가서 전편을 꼭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1만 회가 금방 넘겠네요. 하하하. 전편과 마찬가지로 생생함을 더하기 위해 한글 자막을 영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한글 자막을 보실 분들은 자막 옵션에서 한글 자막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고 존버 씨의 감정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 1배속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1.5배속으로 보시면 전혀 재미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중국 우한 폐렴 확진자가 처음 나왔습니다.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입니다.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비상 방역 체계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간다는 소식이 들려왔지만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수준이라는 얘기가 나옴에 따라 TQQQ는 코로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올랐습니다. 2월 19일 TQQQ는 29.51불로 연초 대비 벌써 30%나 상승했습니다. 존버 씨의 하루하루는 즐거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2월 27일 TQQQ는 18.95불로 6거래일 만에 36%나 하락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오늘만 500명 넘게 늘었습니다. 어제 1000명을 넘어선 데 이어 이제 1700명이 넘습니다. 신천지교회 신도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면서입니다. 오늘 사망자도 1명이 늘어 모두 13명이 됐습니다. 국내에서는 대구 신천지 교인이 감염되었고 같이 집회를 한 사람들에게 코로나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존버 씨는 좀 불안하긴 했지만 1년 전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한 58%의 폭락도 경험한지라 이번 하락도 조만간 끝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3월 12일 TQQQ는 11.19불로 무려 고점 대비 62%나 하락했습니다. 야, 이러다 TQQQ 진짜로 휴지 조각 되는 거 아냐? 내가 58%는 견뎌봤는데 이건 좀 너무하는 건 3분의 1 토막이라니.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 114개 나라에서 12만 명 넘는 감염자가 나온 데 따른 조치입니다. 2020년 3월 20일 TQQQ는 8.88불이 되었습니다. 고점 대비 70% 하락. 존버 씨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이거 코로나가 정말 심상치 않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확산될지, 전 세계 인류가 얼마나 죽을지 전혀 알 수가 없네. 유럽에서 패스트가 유행했을 때 7천만 명 중에 30%인
2천만 명 정도가 사망했었다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 지금 전 세계 인구인 79억 중에 23억이 사망할 수도 있고 헐, 영화에서만 보던 인류 멸망이 시작된 건가? 이거 아무래도 TQQQ가 휴식 조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겠군. 더군다나 만약 나나 내 가족이 30% 안에 들어서 죽어버리면 돈이 무슨 소용이야. 에이, 그런 생각은 하지 말자. 일단 만약을 대비해 현금, 아니 금을 사놓는 게 좋겠어. 대공황이 일어나면 달러도 휴지 조각일 텐데. 맞아,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존버 씨는 3월 23일 장이 시작하자마자 8.98불에 TQQQ를 모두 처분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TQQQ는 장중에 8.07불까지 떨어졌고 결국 8.9불에 마감했습니다. 장 마감 가격보다도 0.08불 높게 판 겁니다. 존버 씨의 수익률은 65.4%, 연평균으로는 18.3%였습니다. 어휴, 이게 어디냐. 10년 후 40억이란 목표는 포기했지만 그래도 1년에 18%씩 수익이 났으니 더군다나 지금은 수익률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지. 이런 큰 위기에 당장을 대비하는 게 중요하지. 무슨 10년 후야. 10년 후에 지구가 어떤 모습일지 알 수도 없는데. 존버 씨는 매각한 자금이 들어오는 26일엔 전액을 인출해서 일부는 금을 사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짓말같이 24일부터 TQQQ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6일에 TQQQ 매각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TQQQ가 39% 상승한 12.37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게 팔 거 그랬나? 아냐, 이전에도 저가 매수로 잠깐 상승한 적이 많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그렇겠지. 코로나 확산이 멈춘 것도 아닌데 지금 사는 사람들은 한 달 후면 피눈물을 흘리겠군. 참 무모한 사람들이야. 존버 씨는 계좌에 들어온 돈을 전부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금 거래소에 가서 가진 돈의 반으로 금을 샀습니다. 이제서야 존버 씨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가족들이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생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TQQQ는 4월 1일 10.43불로 16% 다시 떨어지더니 그 이후에 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4월 8일 13.62불로 저점 대비 50% 상승, 5월 7일엔 100% 상승한 17.97불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금 돈을 미친듯이 푸니까 그런 거지. 조만간 아마 70%보다 더 크게 폭락할 거야. 이번 코로나로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르는데 참. 경제는 극심한 혼란에 직면했고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으로 어제 낸 성명에서 이 같은 위기감을 드러내며 사실상 무제한 양적 완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 저장 증권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처럼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헬리콥터로 하늘에서 살포하듯 달러를 공급했던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으로 되돌아간 건 지난 15일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를 결정한 이후로 연일 유동성 조치를 쏟아냈지만 시장 불안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올랐지만 주가는 요즘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시장에 그만큼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라면서 연일 경고를 보내고 있지만 이른바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는 거침없이 주식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이 괜찮은 건지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76% 올라 192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불안이 절정이던 지난 3월 1400선까지 폭락한 이후 한 달 반 만에 30% 넘게 급등한 겁니다. 개인들이 올 들어 26조 원어치를 쓸어 담으며 증시를 끌어올렸습니다.
페드는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1.58%에서 0.05%로 내렸고 무제한으로 돈을 푸는 양적 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주식 폭락과 함께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개미 투자자들이 이때가 기회다 하며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엔 로빈 후드라는 주식 거래 앱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일반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게임하듯이 한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동학개미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애국적 매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언택트가 미래의 새로운 트렌드로 얘기되며 대표적인 언택트 주식인 줌, 넷플릭스 등의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받아 TQQQ는 계속 올라 7월 6일엔 200% 상승한 27.72불, 급기야 7월 10일엔 29.54불로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2018년엔 전고점에서 58% 하락 후 회복에 1년 이상 걸렸는데 이번엔 전고점 대비 70%나 하락했는데 5개월도 안 돼서 전고점을 회복했습니다. 참 어이가 없군. 이전에는 이 정도 떨어지면 전고점 달성에 7개월 반 넘게 걸리더니 이번엔 5개월도 안 걸리다니. 더군다나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을지 알 수도 없는 바이러스가 퍼진 마당에 분명 다시 하락해서 이전보다 더 폭락할 게 틀림없어. 맞아. 꼭 그래야만 해. 아니면 내가 너무 억울하잖아. 존버 씨의 발행과는 다르게 TQQQ는 이후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2021년 새해가 되었고 TQQQ의 개장일 종가는 43.46불이 되었습니다. 뉴스에는 코로나로 주식시장이 최저점을 찍은 2020년 3월 20일 이후에 저점에서 주식을 사서 엄청난 수익률을 올린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보도되었습니다. 또한 유튜브에는 마찬가지로 TQQQ를 저점에 사서 4배 이상 먹었다는 자랑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존버 씨는 이제 TQQQ 관련 영상만 보면 적개심이 생겼습니다. 왠지 내가 벌었어야 할 돈을 딴 사람들이 가져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쁜 놈들, 니들이 2017년부터 투자했어 봐라. 과연 2018년, 2020년 폭락 시기를 견딜 수 있었겠는지. 운 좋게 낮을 때 사서 좀 벌었다고 자랑질들은 나도 한때는 4배 벌었었다고. 좀만 기다려봐라. 바이러스가 계속 퍼지고 있는데 주식이 계속 오를 수 있겠어? 이건 각국 정부가 돈을 엄청 풀어서 생긴 거품이라고. 거품. 아마 닷컴 버블 때처럼 폭락해서 10년이 가도 회복 안 될걸. 또다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후에 2번 정도의 등락이 있었지만 5월 28일 TQQQ는 51.29불로 연초보다 또 올라 있었습니다. 두 애들은 학원 가고 애엄마도 약속이 있어 주말에 혼자 집에 남게 된 존버 씨는 코로나로 급격히 사용이 늘어난 배달 앱으로 중국 음식을 시켜놓고 소주를 마시며 지난 4년 반을 뒤돌아봤습니다. 마치 치열한 전쟁을 치른 것 같았습니다. TQQQ를 팔지 않고 계속 놔두었으면 존버 씨의 TQQQ는 지난주 종가 기준으로 9억 4천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연평균 수익률 64.7%, 촌철 승부사가 얘기한 45%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 소주가 한 병이 비워지고 2병째로 넘어갑니다. 참 세상이 미쳤군 미쳤어. 전 세계적으로 바이러스가 이렇게 퍼지고 변종까지 생기는데 주식이 계속 오르다니 참나. 다 망해라. 아니야. 이러다 내가 폐인 되겠다. 에이, 그때 조금만 참을걸. 10년 투자하겠다고 했으면서 최저점에 홀랑 팔아버리다니. 팔 거면 분할해서 팔던가. 아니야. 그걸 어떻게 참아. 내가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번 돈 3억이 다시 6천만 원이 되고 코로나라는 무시무시한 놈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다 본전까지 날아갈 수도 있었잖아. 그래,
난 잘한 거야. 이걸 견뎌낼 놈은 없어. 그건 인간이 아니야. 아마 지금 유튜브에서 떠드는 촌철 승무사도 절대 10년 못 견딜 거야. 존버 씨는 이렇게 스스로를 달랬지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진 현실과 통장에 남은 현금과 금의 잔고 1.7억을 생각하며 씁쓸한 마음으로 계속 술을 들이켰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우리 시간 5일 새벽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보유자산 축소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금융시장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과거보다 빠르게 보유자산 축소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상을 넘어 장기화하면서 세계의 공급망에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에 따른 인플레이션뿐 아니라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긴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와 같은 이 거시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만회로 이어질까 하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마저도 꺾인 건데요. 넷플릭스 쇼크 이후 지난주엔 시가총액이 3위인 아마존이 7년 만에 처음으로 이 적자를 냈다고 발표하면서 주가가 14% 넘게 떨어졌고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4월에만 주가가 18% 빠졌습니다. 애플은 이 공급망 차질로 2분기에 최대 80억 달러 매출 손실이 발생할 거라고 밝혀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뭐지? 존버 씨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잠시 멍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화들짝 놀라서 서둘러 증권 앱을 켰습니다. 네, 티키큐큐. 존버 씨의 증권 계좌엔 15,000이라는 숫자가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안 팔았구나. 안 팔았어. 하하하. 존버 씨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금 전에 꾼 꿈을 생각하니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미래의 기대가 없어진 현실. 꿈에서 느낀 그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페드의 금리 인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2022년 연초부터 TQQQ가 떨어져 현재 42불. 존버 씨는 마치 2018년이 반복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하락이 과거 12년간 하락폭 중 2018년을 제치고 두 번째를 기록할 수도 있겠군. 하지만 존버 씨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연평균 46.4%로 당초 계획했던 45%를 잘 따라가고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동안 여러 번의 폭락장을 경험하며 어떤 폭락장도 견딜 수 있는 인내심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존버 씨의 10년 40배 달성의 여정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존버 씨는 장밋빛으로 다가올 노후 생활의 기대로 콧노래를 부르며 내일의 출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존버 씨보다는 늦게 TQQQ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대부분 손실을 보고 계실 겁니다. 꽤 일찍 시작한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하지만 현재 내가 얼마를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 후에 얼마를 벌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존버 씨가 2020년 최저점에서 TQQQ를 모두 팔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안 돼, 바보야, 팔지 마. 곧 오를 텐데. 이러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 아니고 존버 씨의 꿈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또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하하, 존버 씨 정말 이런 악몽이 없었겠군. 존버 씨가 부럽다 부러워. 이러지 않으셨나요? 지금 TQQQ가 과거 12년 중 두 번째로 큰 폭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신은 10년 후 꿈속의 존버 씨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현실의 존버 씨가 되시겠습니까? 이것으로 TQQQ 소설 존버 씨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